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에도 전일 뉴욕 증시는 비교적 견고했습니다. 다우가 약보합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불안감에 장 초반의 상승폭은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요. 또 미국과 EU와의 관세 문제가 남아있는 무역 갈등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럽중앙은행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음 주 30일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오늘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슈 체크해보시고요. 선물시장 매매 전략도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트레이더들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황금연무 트레이더, 선지수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준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구정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네, 구정만큼은 조금 거래에서 한 발짝 물러서셔서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구정 연휴를 좀 뜻깊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설 연휴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는 또 가족들과 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황금연무 트레이더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황금연무 씨입니다. 뜻깊게 보내는 구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구정에는 조금 시장에 대한 긴장감이 좀 많지 않을까? 특히 지금 계속 화두로 나오는 이 우한 바이러스 정말 여기 때문에 우리가 쉬고 있지만은 휴장위에서 쉬지만은 사실 미증시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중요성이 좀 있고 어쩌면 투자자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 시각이 계속해서 고향에 있는 게 아니라 뉴스에 좀 접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금연무 트레이더와 인사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선지수 트레이더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 트레이더입니다.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주셨는데 저희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희 모의 투자 대회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셔서 어떤 분일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오늘은 어떻게 좀 이 시간 채워볼까요? 지금 현재 나스닥이랑 S&P 모두가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을 했죠. 네. 네,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겁이 날 정도로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유럽 관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빌미가 돼서 지금 하방 압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슈들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 모시고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세 분 모시고 오늘 저희 내용도 꽉꽉 채워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 선물, 크루드오일, 골드, 파운드까지 전체적으로 다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5% 하락세입니다. 3,31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19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늘도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5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지금 3거래일째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1,5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6% 약보합입니다. 1.1122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품들이 조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찐 차장님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전부터 좀처럼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인데 일단 IBM의 실적 전망이 이제 좀 낙관적으로 나오면서 약간 기술주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우한 폐렴 우려가 좀 지수를 좀 상승폭을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마감하였고 S&P,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금일 지금 S&P 역시 조금 좁은 밴드 속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320 이 정도 지금 고점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몇 분 전에도 긴 윗꼬리를 달면서 좀처럼 상승 쪽으로는 조금 방향을 잡기 어려울 듯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역시 어제도 큰 폭의 이제 하락을 보였죠. 네. 잠시만요. 네. 네, 원유 전일 이제 2%,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계속 이제 지속되는 공급 과잉 우려는 이제 지속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우한 폐렴으로 인해 여행업들이 이제 위축되면서 이제 항공유라든지 이제 수요 둔화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지속적인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2.4%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딱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보이지 않는 한은 하락 흐름은 좀 이어갈 뜻으로 보입니다. 네,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골드는 지금 골드 역시 며칠 전부터 계속 좁은 밴드 속에서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전히 안전자산 기준은 유효합니다. 뭐 유럽 관세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우한 그 폐렴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안전자산 기조는 유지되나 뭐 차익 매물 또한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차익 매물과 안전자산 기조 이렇게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역시 뭐 지금 혼조세 좀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골드는 이 차익 매물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좀 횡보하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 상품별로 전략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트레이딩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해외 선물의 신 시청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오늘도 중요한 이슈들 제가 들고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 역시 마이너스 0.5% 그리고 0.25%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ECB는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대해서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 26조 원 수준의 순자산 매입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하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스트래티직 리뷰, 이 정책 검토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올지 그런 곳에 더 중점 포인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에서도 이렇게 스트래티직 리뷰가 진행 중임에 따라 금리를 일단은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고 또 중앙은행의 계속되는 금리 인하에 경제 성장을 해롭게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 검토에서는 왜 인플레이션이 수년 동안 목표치보다 아래를 밑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유럽의 경제 상태가 왜 이렇게 고착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언급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시청자분들은 유로와 달러 거래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라가르드 총장이 지금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정책 검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포인트로 두시고 유로, 달러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가르드 총장의 연설은 잠시 후에 결과가 발표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가 되면 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와 USMCA 비준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유럽연합을 향해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과의 무역 합의는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년간 유럽에 대해서 1,5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봤다. 우리는 유럽한테 이용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대성공을 거둔 미중 무역 합의 1단계처럼 미국 경제에 유리한 유럽과의 새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트럼프가 경제를 더 부흥시켜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달 말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과도 새로운 FTA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진행 중인데요. 유럽과의 교역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엄청난 압박이 진행될 거라는 예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이 미국 상대로 흑자를 즐기면서 또 미국에게는 적자를 떠넘기는 주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유럽, 영국과 프랑스, 독일, 특히 세 국가에 대해서는 조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연합 이 사이에 전개될 새로운 미-EU 무역협정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우한 폐렴 이슈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그 불씨가 아직은 꺼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CNBC에 따르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의 심각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확산 정도는 연휴 이후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춘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중국의 하루 평균 출입국 수가 187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레리후 전문가는 새로운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망률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와 같은 바이러스 계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홍콩 증시, 대만 증시, 중국 증시, 일본 증시가 모두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의 과열론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이 폐렴 이슈가 매도세를 한층 더 높게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렴이 또 미국의 국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 증시, 항공주와 호텔주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도 어떤 흐름을 받고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채 가격이 지금 중국 우한 폐렴 사태를 주시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채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죠. 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68%를 기록하면서 최근 6주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통화 정책에 특히 민감한 2년 만기 국채는 1.524%에 거래되면서 2주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요. 30년물은 2.191%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국채가가 지금 모두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인 뒤에는 시장의 우한 폐렴 우려가 일부 줄어들면서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이번 사태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시각도 아직은 다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채는 결국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성장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은 ECB의 통화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조금 더 집중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이슈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이따가 개장 상황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그리고 선지수 트레이더님과 함께합니다.
네,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사실 약간 뭐 괜찮다는 소식들도 있고 예상보다 지금 발표된 것보다 심각하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어서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사실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요. 또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우한 폐렴이 통제가 불가능하고 감염 규모가 사스의 10배다 이런 연구 결과를 또 내놓고 있는데요. 자, 지금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고요. 도시를 이미 봉쇄를 했지만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너무 늦어서 이미 귀향자도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전문가는 바이러스학 연구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지금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시를 전격적으로 봉쇄를 했지만 이미 이 급속한 확산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또한 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한시를 찾았지만 자신도 탈영병이 되는 것을 택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극도의 무력감을 느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우리 시장에도 또 세계 글로벌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보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 오늘 주요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설 연휴에도 해외 시장은 달린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어가지만 해외 시장은 연휴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휴에 들어가지만 긴 연휴를 앞두고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 것들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이었죠. ECB가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유럽 경기에 대한 ECB의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ECB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근접할 때까지 이 현행 수준이나 혹은 더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이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었죠. QE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월 200억 유로의 순자산 매입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춘 차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ECB의 금리 동결, 이미 시장에서는 사실 예상은 했지만 이 부분 좀 영향력이라든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저는 뭐 일단 작은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왜 전 세계가 같이 안 쉴까요? 저는 내일도 이제 네. 홍콩 시장이 또 중국과 대만은 쉬는데 네. 홍콩은 또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다시 이슈로 네. 돌아와서 ECB의 이제 금리 동결은 뭐 이미 예상이 돼 있던 터라 그렇게 시장에 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곧 이제 조금씩 이제 아마 그 정책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유로존의 이제 경기 바닥 인식이 좀 강한 편입니다. 유로가 이제 경기 바닥을 쳤다는 의견이 지금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유로존 경기 활동 인덱스가 201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쳤고 독일의 또 1월 경기 기대 지수는 2015년 7월 이후로 이제 최고치를 또 기록하였습니다. 네. 이제 독일 경기 기대 지수는 이제 향후 6개월에 대한 경제 전망을 이제 선행하는 지표인데 이게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맞아요. 진짜로 이게 경기 바닥을 쳤다는 인식은 이제 점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미 저번 회의 때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일단 아까 그 외신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자산 매입은 금리 인상 전까지 계속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 그 정책 회의 내용 중에 자산 매입을 먼저 조금 더 빨리 좀 이제 멈출 수도 있다는 약간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바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아직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좀 여파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또 여기다 또 이제 유럽 또 관세 이슈까지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엔 조금 부담감은 있을 듯한데 향후 이제 다음이나 차후쯤에는 아마 이제 약간 버블에 대한 요거 제동을 약간 건다는 느낌으로 자산 매입을
조금 줄인다거나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후 혹은 이 차차후 그 금리 정책 회의에서는 자산 매입을 중단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좀 주셨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고 다음은 요즘 시장에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한 폐렴 공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에서도 또 캐나다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왔는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에서는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고 정책을 내놨지만 이게 또 사람 간의 전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염을 막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황금연무 트레이더님. 자, 이 부분이 사실 미국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흘러나오는 소식만으로는요. 그렇지만 또 글로벌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뭐 미중 무역 관세 때문에 시장을 계속 주목을 하다가 그게 합의가 좀 잘 됐어요. 네. 이슈가 뭔가가 좀 독특하게 필요한 시점에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이제 오늘 그저께죠. 제가 그저께 나스닥이 이 정도면 이제 떨어질 때가 좀 됐다. 제가 사실은 선매입을 잘 안 하는데 이 정도 되면 들어갈 때가 됐다 싶어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단계 또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아닌가.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한 1월 28일 정도 되면은 시장에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관점을 봤는데 그때도 이제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근데 사실 지금 우한 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모릅니다. 안 가본 이상은. 근데 우한 지역이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9개의 이 교통 요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할이 경유라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아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많은 전 세계에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말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인터넷에 끊는다라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번 사태는 아직 우리도 물론 과거에 이제 사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어떤 방역 문제도 있고 보건당국도 그렇고 우리도 오늘 낮에 문자도 받고 그랬듯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 다 알다시피 중국에 좀 깨끗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뭐 뉴스도 보면은 재래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10%도 안 되게 마스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은 우리가 뉴스로 접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우려점이 있고 증시는 경제의 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4% 이상 급락을 하다가 3%대 하락을 했고요. 그저께죠. 홍콩 증시 엄청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급락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다는 얘기는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울고 싶은 아이한테 뺨을 때린 결과다. 그래서 미증시가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해서 글로벌 증시라는 거가 단독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는 어쩔 수 없이 또 조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가 빠질 때가 됐는데 그런 빌미를 좀 제공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자, 지수 트레이더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 네. 지금 여기 생방송이고 지금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긴 하는데요. 지금 머리가 하얘져서 뭐 자료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요. 시장에는 항상 악재가 있고 그다음에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호재하고 악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간다 아니면 올라간다라는 이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하기 때문에 악재가 내려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딱 단 한 가지 이슈는요.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불확실성에 되어 있는 이유가요. 일단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춘절을 포함해서 중국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면서 어쩌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외국에 가서도 외국인 사망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거는 예전에 2003년에 있었던 사스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 사스가 되어 있었을 때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역과 교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뭐 비행기 운송수단이라든지 이런 오일들이 많이 폭락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원자재 가격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되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요, 그러니까 뭐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가장 큰 바로미터가 바로 원자재 가격입니다.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같이 동반 하락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기가 마침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봤을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또 차트를 보면은 일단 60분봉 저기 S&P 500을 보시면요. 60분봉을 보시면 일단 저항선에 맞아서 지금 역배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차트와 지금 이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이슈가 맞물려진다면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이 세 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분명히 하방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트레이더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다음은 이제 미국과 EU 간의 무역 관세 분쟁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연휴 끝나고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타임 해외 선물 업앤다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별로 좀 자세한 전략 이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수 선물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그래도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나스닥 기준으로 자, 오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로 지금 매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먼저 우리 황금연모 트레이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요즘 나스닥이 이 S&P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아마 그게 기술주의 역할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이런 기술주들이 하락을 할 듯하다가도 끌어올리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지만 사실 이게 참 우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뭐 네. 다 이구동성으로 하락할 것이야라고 한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정말 하락할 것이야라는 어떤 믿음을 가져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차트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본다면은 일단 9,500까지도 한번 봤었는데 지금 이 9,300을 넘지 못하고 아직 그런 어떤 나스닥의 하락 기운이 크게 몰린 건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어떻게 중시 주변에 깔려 있는 이런 불확실적인 그런 악재가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미증시가 본장 출발하고 조금 가속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증시가 이제 본장이 개장을 하면 조금 더 가속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오늘 매도뷰를 주셨는데 포지션은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진입을 한다면? 지금 시가죠. 시가라는 것은 장이 아침에 이제 나스닥 선물을 우리가 보면 아침에 네. 8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때의 가격을 중심으로 그 가격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은 아침에 출발한 8시 가격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그 낮에 아시아 증시가 급락했던 거에 비하면 양호해요. 아직까지는 양호한 그런 편인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아침 8시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쭉 본다면 오늘 23일을 본다면 아직까지 시가 위에 머물렀던 시간은 기나 이 긴 시간 자체가 아주 급반등을 한다거나 과거 같은 그런 네. 모습이 아니라서 이들 횡보가 어제 새벽 무렵에 한 4시 넘어서부터 하락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하락에 있던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라고 해서 매도세로 돌변한다면 결국은 현재의 이 시가 자체가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리스크는 관리를 당연히 해야겠는데요. 조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내가 관리를 한다면은 9,225 조금 넓습니다. 거기 정도에 대한 손절매를 정해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가 수준에서 매도를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장 시가가 9,190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움직이고는 있어요. 9,18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쯤에서 매도를 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 지수 트레이더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똑같이 매도를 보고 있고요. 네. 지금 120분 차트를 보면 네. 이 지금 23일 날 시작했던 저기 위에 시가를 보시면요. 네. 그 시가에서 오늘 가장 저가까지 그 변폭을 보면요. 지금 현재 딱 자리가 그 피보나치 수열상 반등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어차피 나스닥은 항상 그 스탑로스라고 하죠. 나스닥이 가장 그게 심한데요. 스탑로스가 뭐냐면 개인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이 로스컷을 걸어놓은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치고 다 로스컷을 시킨 다음에 내려갈 정도로 많이 굉장히 시초가에는 흔들거든요. 그래서 흔들고 내려갈지 아니면 바로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가격은 피보나치 수열상 지금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120분 차트 그다음에 20MA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흔들고 횡보를 하다가 밑으로 내려갈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고요. 만에 하나가 더 있다면 정고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방법. 이 두 가지 결국은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트레이더는 120분봉 기준으로 좀 보고 계시고요. 지금 약간 반등 자리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약간 횡보를 하다가 좀 매도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일단 매도를 오늘 들어가 본다면 어느 선에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요. 항상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로 급락을 하면 여기서 잡아도 좋고요. 네. 만약 여기를 넘어서 120분 차트에서 20MA를 넘는다면요. 네. 일단은 피보나치 수열상의 어떤 퍼센테이지 38.2%하고 61.8%를 넘는다면 정고점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고점에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회가 두 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매도를 주셨는데. 네, 일단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제 네. 의견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 뉴욕의 그 루비니 교수라고 있잖아요. 네. 그분이 매년 이제 대폭락을 예견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랬다가 우연히 맞으면 또 신격화가 되고. 그래서 저도 그분처럼 그냥 저는 주구장창 매도를 지금 들고 있는데, 네, 저는 버블이 꺼질 거라고 보고 계속. 어제 근데 매도 의견 주셨잖아요. 네네네. 9,240에서 네네, 5,200까지. 그렇죠. 근데 어제 네. 맞았어요. 네, 저는 무조건 매도니까. 네, 맞으면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좀 자세한 전략 주신다면? 자세한 전략. 일단 그럼 오늘도 넘어갈까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일단 보시면은 저는 일단 뭐 밴드가 너무 좁아서 저는 뭐 9,200 지금 뭐 10 정도, 네, 9,210 정도 저는 상단으로 보고 네. 더 매도 저는 일단 당연히 매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네.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9,100까지 한번 저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9,100까지. 네, 그래도 뭐 지금 증시가 워낙 힘은 좋기 때문에 분명히 또 반등할 여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손절을 정해놓고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짧게 먹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앵커님은 오늘은 9,200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우리 네. 준 차장님은 네. 9,210선에서 매도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저도 오늘은 네. 이렇게 매도를 이러면 재미없는데. 혼자 매수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지수 선물 살펴봤는데요. 미증시 본장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개장했습니다. 오늘은 보합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우와 S&P가 약보합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 보이면서 출발한 상황입니다. 전부 다 하락 전환을 했고요. 자, 선물 시장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0.1315% 하락입니다. 3,3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2% 약보합입니다. 9,19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계속해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5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현재 강보합입니다. 1,55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가량 하락세입니다. 1.1102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미 본장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발 폐렴 사태가 좀 심각하게 전해지면서 이 미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세 분과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준 차장님부터 오늘 증시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증시 지금 뭐 장 개장하면서 지금 하락폭 조금씩 키워가는 모습인데 네. 지금 일단 우한 폐렴이 지금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특별한 뭐 해결책이 나온 것도 없고 지금 뭐 감염 경로도 아직 확실치 않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트레이더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중국 쪽에서 약간 막는 언론을 좀 통제해서 피해 상황을 조금 축소한 게 아닌가 네, 네. 하는 우려가 든다 이렇게 말씀을 약간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뭐 워낙 지금까지 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세 분께서 모두 오늘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황금연무 트레이더님 그 계속 유효할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시가는 괜찮다 그 정도는 뭘 꼭대기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느냐인데 네. 사실 그 우한이 들었어요. 진짜 우한 네, 이름들도 어떻게 그 이름도 그렇게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우리는 이게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증시를 하는 우리들은 이 해외 선물의 특징은 양방향이야. 오르면 좋고 내리면 또 내리는 대로 갈 수 있다. 이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경제는 작년 내내 우리 일본 항공 줄어들어서 항공 여행사라든가 항공사들에 대한 타격이 좀 있었죠. 지금 이제 연초부터 또 중국 관련돼서 하루에 한 2,000명 정도씩 그 취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만약에 내가 기자였다면 또는 내가 이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저도 안 가. 제 목숨을 임상시험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대규모의 이동이 있는데 저는 항생을 우리 그 외국인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그 참고를 한다라고 봤을 때 항생의 하락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제가 나스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려놨는데 뭐 저희 셋 다 의견처럼 넷이죠. 네. 다 의견처럼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하락하는 거가 결코 낮은 가격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하락이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 지금까지 사실 물론 뭐 더 많이 빠져봐야지 정말로 진정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제 기준에 이제 하락으로 완전 전환한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60포인트 이상을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빠지고 우리가 한 120포인트 빠진다면은 약간의 단기 추세가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현재 국면에서는 뭐 아까 저도 장기 이평을 많이 보는데 수급선으로 좀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고 사실은 3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미증시를 너무 빨리 판단하는 건 조금 우려는 네,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문제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불안감이 증시를 밀고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불안감이 증시를 조금 더 아래로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그럼 지수 트레이더는 어떨까요? 지금 계속 매도 유효하세요? 그럼 지금 아까 저희 이야기 나눌 때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차트가 움직이질 않아서 잘 안 보여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여기서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60분 차트, 그다음에 120분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밑에 지지선이 있어요. 어디냐면 9,100보다는 조금 더 아래 위니까 9,113이거든요. 만약 여기서 빠진다면 이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요. 일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봉에서 그 일봉의 봉이죠. 캔들. 네. 그러니까 꼬리가 아니고 캔들이죠. 그 몸통이 OMA, 그러니까 5이평선 안으로 들어오면요. 매수보다는요, 매도 세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강세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네. 역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 지금 OMA를 뚫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이걸 뚫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10MA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안착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방 압력이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황금연무 트레이더, 지수 트레이더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 좀 주셨습니다. 지금 좀 흠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이 좀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도록 하죠. 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중입니다. 지금 앵커님 그리고 트레이더님들이 말씀 주시는 사이에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다우존스 지수는 0.5% 하락한 29,036포인트를 지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54% 하락한 3,303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52% 하락한 9,33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실적 그리고 우한 폐렴 이 두 가지 테마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60% 포인트 하락했다. 이 트래블러라는 기업이 지금 어닝 쇼크가 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살펴보시면 트래블러라는 호텔 관련주는 어닝 쇼크가 나면서 3% 이상 급락을 했고 또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기업 역시 1%가 하락하면서 나스닥과 다우 지수가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텔과 IBM은 또 실적이 상승을 했네요. 3%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 거래를 마쳤는데 또 이런 부분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한 폐렴 때문에 종목별로 또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주 그리고 관광주 그리고 항공주 등이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보잉은 어제 하락을 했다가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또 상승폭을 키우면서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S&P 500 지수에 있는 12%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또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지금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니까요. 기업 실적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라가르드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결과 유럽 지역을 둘러싼 위험은 지정 확장 문제가 크다. 또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은 기업 실적이다. 그리고 우한 폐렴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외신 센터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는 도중에 또 속보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한시가요, 중국에서 교통의 요지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격 폐쇄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의 소비 생산 이런 경제 활동에 좀 이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개학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사태가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상황, 자, 우리 해설위원님은 자, 앞으로 상황 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본 바로도 어젯밤 대비해서 벌써 130명 이상 확진자가 더 늘었고 사망자도 17명 이상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데 뉴스에서 보면 진짜 중국에서 통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봉쇄도 하고 지금 계속 속보 나오는데 또 연이어 다른 도시까지 지금 봉쇄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거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방 압력은 조금 더 거세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황금연못 트레이더는 어떻게 보세요? 며칠 전에 그 다보스 포럼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기사를 보면은 다들 어쨌든 기업의 회장들이든 누구든 간에 증시가 미쳤다. 증시가 미쳤고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살 맞아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시장이 이 어떻게 보면 버블 과열이 꺼질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가 하나의 어떻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야, 저런 기사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들의 말이 되게 중요해요. 잘못 매도 이러다 보면 매도를 부추기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가 결국 이제 수익에 연관된다라고 봤었을 때에 물론 지금 나스닥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60포인트 내지는 90포인트 정도, 120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반전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상승의 힘보다는 결국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매도를 못해서 있거나 매도가 매도를 불어오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아마 그런 물량을 모니터 앞에 있는 분들은 털립니다. 거의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수익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챙기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안절부절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래. 못 먹어도 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약간 조금 자리를 비켜난다면은 조금 더 수익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더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상품 저희 또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은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지금 오늘장에서 약간 뭐 조금이기는 하지만 강보합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시 올라주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 개장과 거의 동시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골드가 사실 안전자산으로서의 그동안의 역할을 요즘에는 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세 분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골드는 어떤 방향 보면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온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역시 오늘 또 만장일치네요. 골드도. 오늘 굉장히 좀 합이 좀 좋은데요. 자, 그럼 한 분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에는 지수트레이더부터 한번 볼까요? 골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골드는 네. 지금 1월 13일부터인가요? 네. 네, 1월 11일부터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횡보가 아니고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그 다보스 스위스에서 했던 다보스 포럼에서 네. 레이 달리오라고 그 헤지펀드 대가 있죠. 네. 레이 달리오가 이번에 그 여러분들은 모든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으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지금 2,00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나스닥 이 위험 자산이 지금 인제 하방이 시작된다면 이게 초기가 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조정이 될지 급락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 대선이 있다고 하니까 중간에 다시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으로 안전자산으로 지금 폭락의 초라면요. 네. 금은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그동안 올라왔던 그 투자 이익 실현하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물량을 덜어버리고 다시 새로의 힘을 응축하기 위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네. 지금 횡보가 아니라 에너지를 조금 모으는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골드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봉상으로도 계속 좀 에너지를 위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황금연보 트레이더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들 지금 지수 다 하락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주식을 살 수 없으면 뭐 금이라도 사야죠. 간단합니다. 금이라도 네. 사야죠. 그럼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거는 금을 살 수 없다면 금 선물을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밖에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이제 금이고 작년에도 워낙 9월 달부터 이제 급등을 좀 했었죠. 그럴 네. 때에 뭐 1,600온스를 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5일 보면은 너무 과열이 됐다가 다시 그렇게 급락을 하는 것처럼 이제 골드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다가 지금 이제 나스닥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매수세가 좀 모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네. 예, 뭐 저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골드를 매수 관점으로 보나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을 거래한다는 것은 네. 보유로 해서 오버나잇이 아니라 변동성을 노리는 매매를 하는 것이지 끌고 주식처럼 매일 끌고 가는 그런 매매가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서 대략적으로 뭐 오늘 기존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한 2시간짜리 봉을 보면은 네. 1,554, 55 정도에서 네. 출발을 했는데요. 뭐 여기서 한 뭐 많이 올라가면 한 200틱 정도 이 정도의 폭을 두고 거기선 쫓아가지 말자 이런 어떤 기준을 좀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 계속 지금 좀 지금 들어가도 좋겠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들어가도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이제 11시 45분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1시간짜리 봉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장대 봉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추격 매수도 했고 누군가는 이게 지수가 빠지니까 반대로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1565에서는 매물을 내놓는다고 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대봉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힘이 가속화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되 네. 좀 음봉이 떨어진다거나 뭐 중간에 이렇게 10분봉 넣어놓고 네. 음봉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그럴 때 좀 접근하시는 눌림시에 게 다시 접근하는 게 매수를 보자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네. 주셨습니다. 자, 우리 준 차장님 한번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뭐 저도 네. 이제 지수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응축하고 있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연으로 보시면은 2011년 고점이 지금 1923.7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아직 뭐 상승 여력은 2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시국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역시 골드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드가 네.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나와주신 우리 지수트레이더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아, 네. 너무 반갑고요. 일단은 제가 죄송합니다. 머리가 하얘져서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황금연보 트레이더님 인사드릴게요. 예, 저도 사실 내일도 해외가 열어서 저는 밤에 좀 뭐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저를 검색하시면 네. 제 강의하는 걸 이제 보실 네. 수가 있을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투자자들, 이 해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네. 고향이 가기 싫어질 것 같다. 오. 왜냐하면 우리가 쉴 때 너무 큰 변수가 맞아요. 생겨서 그렇죠. 정말 귀와 눈이 자꾸 모니터 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회가 왔었을 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어디 안 가는데 집에서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수트레이더님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네. 설날 때 우리나라만 설날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설날 때는요. 다른 나라 증시들도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급락보다는 잠깐 급락을 했다가 우리가 설날 충분히 쉬시라고 옆에서 횡보를 하다가 우리가 설날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또 그간의 경험에 가득 찬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연휴 앞두고 오늘도 1시간 동안 내용들 가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Here we are, don't turn away now. We are the warrior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